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마케팅 혁신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게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이 반드시 뭐 지금도 성공 사례이거나 뭐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이제 유형으로 마케팅 혁신의 사례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런 요소들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분야만 이렇게 이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끔 이렇게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고기 협동조합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좀 이렇게 대면하신 분들이 고기 그런데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가보고 취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뭐 사례집이나 또는 뭐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 설명하는 요소만 이제 듣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어, 앞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마케팅 혁신 사례 대부분은 고객을 어떤 사람으로 둘 거냐,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가치의 지불을 하게 할 거냐, 그리고 지불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앞서 설명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실 때 약간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들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것은 고객이 필요한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가치를 전달하는 건데, 우리가 그 고객이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그 상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그 왜곡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고객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이제 해요. 우리가 그네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그네는 나무에 사다리처럼 올라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서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네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는 거기에서 핵심만 이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런 그네를 만들어 달라는 건가? 그래서 나무에 올라타려면 나무 중간에 그네를 매달아야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뭐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해요. 대부분 그 이제 리더의 이야기를 듣는 중간 관리자는 이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고 좀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래 뭐 이런 그네를 만들려면 이 그네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네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가운데를 잘라야지. 자르면 나무가 뭐 이렇게 무너질 테니까 가운데 뭘 세우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관리자가 설계한 것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고, 그리고 이 솔루션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실제로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이제 합니다. 고객의 이제 요구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상태고, 얼마나 이게 안락하고 얼마나 우수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당신이 얼마나 대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이제 하고요. 실제로 문서화된 결과는 없고, 구현은 이런 게 구현이 되고, 비용은 이렇게 청구가 된 다음에 유지보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하장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반전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고객이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도 스스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해가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고객의 요구가 어떤 건지를 그 끝까지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게 이제 마케팅의 핵심 이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객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고객의 불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객은 이 불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숨겨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던 포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더 빠른 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조련시키고 마차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마차를 만들고 그리고 마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닦을 때 실제 사람들의 진짜 요구는 빠른 말이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빠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더 빠른 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더 본질적인 요구였다는 것을 캐치하는 사람이 그 이제 고객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역량을 이제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객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사실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을 우리가 해결하는 게 우리의 이제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상품은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인지, 그래서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인지가 이 상품 안에 잘 이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복사기가 처음 나올 때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진짜 누가 고객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처음에 복사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복사기가 너무 고가예요. 너무 고가인 복사기를 누가 구매를 해야 되냐면 그 회사의 사장님들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 문서의 복사를 누가 했냐면 문서의 복사는 비서들의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피스트죠, 당시에 그 옛날 그 미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사장실 있고 사장실 앞에 비서들이 쭉 앉아 있죠. 그 비서들이 할 일은 타이핑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서들을 복사하는 게 이 비서들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복사기가 등장하면 그 복사기는 사무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사무실의 혁신의 대상이 어디냐면 이 비서의 업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기가 들어와서 결국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비서가 좋아지는 거죠. 비서가. 그런데 복사기는 너무 고가예요. 당시에 지금 가치로 보면 한 대 한 3천만 원 정도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고용해서 복사하면 되는데 사장님이 왜 복사기를 3천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복사기를 들여서 비서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복사기를 살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게 당시의 경영 컨설턴트들의 이야기였고, 실제로 제록스가 복사기를 출시했을 때 잘 안 팔렸어요. 그 뒤에 제록스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환경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서잖아요. 이 복사기는 비서의 업무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구매해야 되냐면 비서가 구매자여야 되는 거죠. 그쵸? 비서가 구매자여야 돼요. 근데 비서가 3천만 원이 넘는 복사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비서가 한 달에 그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비서가 3천만 원짜리 복사기가 필요해요 라고 할 때는 사장님의 결제를 얻어야 되지만, 비서가 복사용지 사러 갈 때는 사장님의 결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소량의
그 사무실 소모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뭐 간식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누군가의 결제를 받지 않고 본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그 판단은 그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사무실에서 소모품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써, 한 달에 50만 원 써, 이렇게. 그럼 그 한도 내에서 비서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비서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맞춰서 제공해 주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요 이제 렌탈 서비스인 거죠. 이거는 비서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사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딱 왔는데 복사기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떤 돈, 뭔 돈 샀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또는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 그냥 그 무료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렌탈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이 누구고 어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해소해주는 불편함의 가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거죠. 비서가 고객이고 비서의 업무가 불편함이고 그러면 비서가 복사하는 그 행위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복사하기 자체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사하는 행위에마다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장당 4센트 이렇게 이 업무에 연동시켜서 가격을 지불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마케팅의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요소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마케팅 요소들은 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은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걸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쭉 보면서 요 비즈니스는 이런 그 구조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사고 구조를 따라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죠. 아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했던 것처럼 고객이 누구지? 진짜 고객이 누구지? 이 고객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이 가치를 고객이 전달받을 때 이런 식으로 지불을 해야 불만이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진짜 고객을 찾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시장에 양복 입은 아저씨가 시장에 핸드폰을 보면서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 저 사람을 내 고객으로 삼으려면 진짜 고객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분은 이것도 편견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저녁에 그 뭘 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을 가능성보다 그 이제 집에 있는 부인이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저녁에 뭐 해 먹어야 되니까 이거 사와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분한테 다른 주부가 왔을 때는 싱싱한 고등어가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해 먹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판매하기 좋겠지만 그런 분한테는 오늘 고등어 좀 가져가 봐 라고 해서 본인이 그 고등어를 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요. 본인이 요리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뭐 사오라고 했어? 한번 봐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객인 그 고객이 무엇을 사오라고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불편함은 이거 어디서 가서 찾아야지 이런 게 그 사람의 불편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가게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사가고 요거는 저쪽 가서 사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좋아라고 이렇게 사갖고 가겠죠. 그게 이제 이 진짜 고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뭐 이제 몇 가지 사례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존 시장에서 그 내가 제공하는 이 상품은
이런 고객이 이용할 거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장난감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고, 그리고 그 세탁기는 빨래할 때 쓰는 거고, 뭐 이제 뭐 자전거는 뭐 이제 어디에 쓰는 거고, 이렇게 어떤 각각의 상품들별로 이 상품은 어디에 쓰는 거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 이 상품은 꼭 이런 고객에게만 가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진정한 셀러리맨은, 진정한 마케터는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를 팔아야 된다. 근데 그게 농담으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사요. 그런데 우리가 그 냉장고를 사는 이유는 음식물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그 음식물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는 건데, 알래스카는 그 추운 동네에서 그럼 냉장고가 필요 없겠지? 라고 하지만 이것들 좀 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음식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선한 온도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알래스카에서는 생선을 잡으면 생선이 어떻게 되죠? 얼어요. 항상 얼어요. 그래서 먹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 생선을 어디다 보관하면 안 오냐면 냉장고에 보관하면 생선이 얼지 않고 이제 요리하기 좋은 이제 온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냉장고를 신선한 온도, 그러니까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신선한 온도라고 바꿔서 생각했을 때 알래스카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생선이 얼죠. 음식이 얼죠. 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내가 그 요리하기 가장 좋은 신선한 온도로 이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렌터카도 그래요. 렌터카는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냐면, 렌터카는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출장이나 여행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그래서 렌터카는 항상 여행지에서 빌려주거나, 또는 여행 회사가 빌려주거나, 또는 이제 공항에서 빌려서 타고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게 렌터카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저 렌터카를 이렇게만 이제 이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초기에 렌터카가 꼭 여행객들에게만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렌터카가 필요한 사람이 렌터카가 꼭 이제 그 여행지에서만 필요할까? 그런데 그 들여다 보니까 그 이제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타는 사람과 렌터카를 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타는 사람은 평소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행지 가서도 렌터카를 빌려야 돼요. 평소에 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 차가 없는 사람들은 여행 가서도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당연하게 대중교통을 검색을 하지 렌터카를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은 차가 없을 때 불편하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 때문에 렌터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차가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차가 없는 상황이 여행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가 없는 불편은 사고가 났을 때도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차가 없어지는 그 상황에 차를 빌려주면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딱 바꾸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 차량 사고 났을 때 보험 대차라는 서비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없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수리가 들어갔어요. 또는 뭐 사고가 안 났더라도 차가 수리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너무 불편해요.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너무 불편해요. 이 사람한테 가서 렌터카 쓰시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여행지와 렌터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차가 없을 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다른 비즈니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고정관념에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은 정말 차가 필요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없는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려면 차가 없는 사람이 차가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쭉 들려본 거예요.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 피플카, 그린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쏘카나 피플카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알려지기로는 그냥 그 효과적으로 차량을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고객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인데, 이 대학생들이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는 대학생들이 차가 필요할 때는 주로 언제 상황이냐면 데이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거지만 요 피플카 선전할 때 이 피플카 선전의 멘트가 어떤 거냐면 오빠 다리 아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차가 없는 사람들은 차가 항상 필요가 없지만, 차가 없는 사람이 차가 필요한 상황은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고객이 누구냐면 이런 이제 청춘들이 이 이제 차를 사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특수한 뭐 이벤트나 이럴 때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그 쏘카나 뭐 피플카나 이제 이런 차 빌려주는 서비스에 뭐 스포츠카, 뭐 BMW 이런 외제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정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잠깐 이렇게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바꿀 때 이 새로운 마케팅에 또는 새로운 고객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협동조합 사례를 찾아보려고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건데, 여기는 그 서울 마포에 있는 그 우리동물 그러니까 줄여서 우리 동생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동물병원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기에서는 동물병원의 다른 동물병원의 고객이 누구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견주 아니면 이제 애완동물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병원의 고객은 환자이듯이 동물병원의 고객은 동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동물병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둘이에요. 법적인 이사장은 사람이죠. 그리고 동물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을 이사로 뽑아요. 그래서 우리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뭐 볼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우고요. 그리고 정관도 법적인 정관이 있고 동물용 정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복지 선언문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병원은 동물을 위한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여기가 이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이제 고객들을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활동들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니즈 보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품은 특정 고객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이것도 약간의 고정관념을 이제 깨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제 이런 장난감이나 동화책이나 요런 거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일까라고 이제 그렇지 않고 어른들도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판매를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은 게임 마니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그 시민들도
비디오 게임을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니즈를 확장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에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닌텐도가 기존의 게임들은 복잡하고 고사양이고 그래픽이 좋고 막 쭉 이랬어요. 예전에 잘 기억해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에 있었던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오프닝부터 완전 영화 같은 오프닝이 막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게임들을 쭉 가다가 점점 마니아층으로만 쭉 빠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층이 이제 한정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한 가족에서 아빠, 엄마, 이제 그 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는 그 아이만 게임을 좋아할까? 그 다른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게임을 안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게임을 좋아해요. 어디 나가면 뭐 이제 고스톱도 치고 뭐도 치고. 근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렵고. 아, 그러면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 사람들도 게임을 좋아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거죠. 단순화 시켜서.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닌텐도 다시 또 이제 복잡해지는 경향도 이제 있긴 있지만, 게임들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게임 마니아에서 온 가족으로 이제 니즈를 이제 보편화 이제 시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에, 여기도 서울 관악에 있었나요? 거기에 있는 그 이제 협동조합인데, 이게 그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 본인들 잘못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긴 하지만, 이 안마 실수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안마 시술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안마 실소는 가면 안 되는 곳, 뭐 이런 이제 나쁜 인식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이제 스포츠 안마나 또 풋 마사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여기 협동조합을 만든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안마 봉사활동도 나가보고 하면 안마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이제 시간당 뭐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이렇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안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안마 실수에 대한 그런 어떤 특정 사람들이 안마 실수를 이용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대중화 될 수 있는 이런 이 대중 어떤 이런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마 실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밝은 분위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마치 이제 건강, 뭐 힐링, 또 뭐 이제 쉼, 이런 것들을 위한 장소로 자기들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요 이제 안마 실수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만들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자기가 뭐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익혀왔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이제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마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이제 보편화 이제 시킨 사례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마케팅 사례들도 많이 이제 검토를 이제 해봐야 되지만, 진짜로 우리가 어떤 이제 소셜 미션을 사회적 목적을 확장시킬 때 정말 유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비고객의 고객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비고객 3요소 이런 걸 찾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아닌 사람이 왜 고객이 아닐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고객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구매력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낮으면 고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상품과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이제 아니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진짜 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매력이 낮은 이 고객이 아닌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구매력을 준다는 거예요. 구매력을 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격 보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절감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격을 낮추거나 또는 가격을 보조해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보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보험 같은 거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로, 만약에 건강보험 제도가 없으면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건강보험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냥 이제 약국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민간요법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건강보험이 도입이 되면 가격 보조가 이제 되게 되잖아요. 그럼 편하게 이제 병원을 이용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이 건강보험이 생기고 나서 고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제 멕시코에 있는 시멘트 회사 중에 이제 시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의 고객은 건설 회사가 고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맥스는 이 건설 회사에 종속돼요. 이 건설 회사가 아닌 다른 고객이 없기 때문에 건설 회사가 너 싫어 그러면 갑자기 매출이 뭐 절반이 확 날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건설 회사들이 이제 시멘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있죠. 근데 그런 위험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고객이 한정되면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메스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 시멘트를 건설회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잖아요. 고객이 아닌 일반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B2B만 하다가 B2C로 우리 이제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고객이 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멕시코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예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집을 져주는 거예요. 집을 이렇게 져서 분가를 시키는데, 이게 도시화되면서 그런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만 집을 줘서 이제 줄 수는 이제 결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CBX가 생각했던 방식은 나와 있는 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멕시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저소득층 가정에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동시에 또 뭐도 해주냐면 집 짓는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시멘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집을 사기에는 돈이 없지만 시멘트를 사서, 돈을 빌려서 시멘트를 사서 그 시멘트로 집을 져서 아이들을 결혼시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고객층을 이제 확장시키는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멕시코 시민들 전통도 지킬 수 있고 또 주거복지에도 도움이 이제 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더 극적인 사례는 여기는 이제 오스람의 사례예요. 오스람은 전구를 파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구를 파는 회사로 유명하냐면 오래가는 전구를 파는 회사로 유명해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농담처럼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약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겠죠? 불티나게 팔리다가 더 이상 안 팔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다 먹으면 더 이상 약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오스람이 너무 오래가는 튼튼한 전구를 만드니까 처음에는 불티나게 팔렸다가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전구를 갈 일이 없으니까요. 매출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 오스람은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전구를 팔아야 되냐면 그 전구를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구를 팔아야 돼요. 여기도 이 고객이 아닌 사람한테 전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아닌 이유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제3세계에 가서 전구를 쓰지 못하는 전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구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만 오스람한테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구를 팔기 위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오스람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게 이제 살고 있다. 특히 이제 빅토리아 호수 여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밤에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횃불을 들고 낚시를 하다가 화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국제기구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돈을 얼마 내고 유엔을 통해서 모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을 중앙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해주고요. 집집마다 배터리를 보급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기 이제 태양광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을마다 자기 배터리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 거, B 거, C 거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연결해 놓고 그리고 밤에는 이 배터리를 갖고 가는 거죠 집에. 그래서 전기를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오스람은 이제 전구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기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이 태양광 요 이제 발전 시설과 그 배터리를 공급해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의 고객이 아닌 사람을 고객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오스람의 시장은 넓어지는 거죠. 근데 오스람의 시장이 넓어지는 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불을 밝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이제 당하게 돼요. 그러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게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 운행을 포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보험회사가 거절하는 이 비고객들 이 사람들이 다 거절을 당할 만한 사람일까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이제 이 보험회사 거절 대상들을 위한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약간의 금융 기법이에요.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건데 뭐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위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근데 요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은 대부분은 위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위험한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이 아닌데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껴 있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요거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상품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은 이만큼은 위험하지 않는 요것만 떼다가 이제 상품을 만드는 이제 방식인데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보험에 거절당한 사람들도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상품들을 출시를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고위험 고객이니까 보험료가 이제 비싸지겠지만 요런 이제 이제 이
그 상품을 만드는 이제 이 뭐 가격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보험에 거절당한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량을 운영할 수 있고 뭐 이런 효과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그라민뱅크라고 이제 이제 보셨죠. 이제 그라민뱅크가 방글라데시에 그 방글라데시의 뭐 이제 저소득층의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는 회사인데, 그라민뱅크가 그런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만 이제 하는 건 이제 아니에요. 그라민뱅크는 이 저소득층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럽의 유명한 이제 요구르트 회사인 다농하고 합작해서 그라민 다농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요. 이거 만드는 목적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이제 많이 걸려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할 때, 농축된, 그 요구르트를, 요플레를 먹게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영양 섭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요구르트가 비싸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방글라데시 아이들처럼 고객이 아닌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가격이 비싸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농하고 합작을 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격으로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여기서 판매하는 것처럼 이제 요구르트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염소젖을 짜서 여기 판매하시는 요 분이 저 정확하게 방식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젖을 짜서 이동하면 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생산과 유통을 이게 이제 통합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생산 비용을, 단가를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비싼 가격이지만 못 사 먹을 정도의 돈은 이제 아니고, 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클 때 영양질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영양식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조금 비싸도 사서 이제 먹일 수 있는 수준이면 먹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가격 혁신을 통해서 요 아이들을 그 이제 고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이 아이들의 어떤 영양실조라고 하는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목적도 달성하지만, 이 다농 입장에서는 요구르트를 먹고 있던 아이들은 다 먹고 있거든요. 시장이 포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럼 요구르트를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러면 그 요구르트를 먹을 수 없는 요 아이들, 여기도 우리가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들었을 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회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그 기업이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도 이제 같이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저는 뭐 다농이 뭐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이제 있지만, 저는 다농이 이 시장을 얻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 지금 이제 뭐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이제 장애아동 관련된, 또는 뭐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제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 센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가격 보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발달 장애가 있는, 또는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 불안이 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씩 내면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진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시장이 한정되고, 그러면 공급자도 한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이제 치료재활 바우처가 이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80% 보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면 100만 원이던 서비스가 얼마나 떨어지냐면 20만 원으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럼 100만 원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작지만 그게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20만 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시장이 동시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가격 보조지만 그거 외에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러면 저는 시장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마케팅 방식으로 많이 쓰는 이제 방법이죠. 네. 내가 이제 이것들을 구매할 때 우리 뭐 이제 뭐 가심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이제 이것이 그 좀 더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식의 소비라고 하는 심리적 보상을 주는 방식의 이제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그 무조건 싼 거 또는 무조건 나한테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제 그 조금 비싸더라도 그리고 나한테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은 방식의 소비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공정무역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텐데요. 여기 탐스 수준은 이제 나중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긴 하지만 요게 그거죠. 1+1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발을 구매하면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빈민 소년에게 똑같은 신발을 줍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비싼 신발이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나중에 비판 받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조가 가지는 나쁜 점이 그런 거죠.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 그 아르헨티나의 신발 산업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비판을 나중에 이제 받긴 합니다. 이 이제 바르다 김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김밥이 예전엔 되게 고급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김밥은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는 음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밥을 엄마가 아이한테 김밥을 줄 때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바쁘니까 그냥 이제 분식점 가서 김밥을 하나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 그때 오는 죄책감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고급의 김밥을 주고 이거는 대충 한 끼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김밥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김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제 부모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어드는 거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햇반이 비슷한 사례예요. 처음 햇반이 나왔을 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제 햇반이 나왔을 때 그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편리한 새로운 밀키트라고 이제 소개를 했지만 사람들이 아니 그 애가 집에 오면 밥을 해줘야지 전자레인지에 밥을 돌려서 주면 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리한 밥이 아니라 이제 방식을 바꿔요, 광고를. 그래서 광고가 어떻게 좀 오래된 얘기지만 광고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딱 오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요. 뭐 요리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 신경질만 부는 거 조용히 하겠어 이렇게 신경질만 이렇게 부리는 거죠. 그 아이는 혼자 놀아요. 그리고 밥상을 딱 차려주죠. 그리고 아이는 시무룩하게 가요. 이런 장면 하나랑 아이가 오는데 엄마가 아이랑 같이 놀아요. 한참 놀다가 이제 밥 먹어야지 하고 햇반을 딱 꺼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밥을 주는 것보다 아이랑 같이 이제 놀고 아이 성장에 더 그래서 아이랑 충분히 놀고 밥은 햇반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햇반을 줬을 때 부모들이 갖는 심리적인 이제 부담감을 덜어주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냥 밥을 따뜻하게 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양시 명랑고양이 협동조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이제 캣맘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이제 그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 유기묘를 이제 돌보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캣맘 활동들을 하시죠. 먹이를 놔주거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많이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또 이제 유기묘 구조 활동을 그냥 일반 그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들이 하기는 좀 이제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요. 결성을 해서 그 협동조합의 주 목표는 이렇게 유기묘를 구조하고 또는 이제 밥도 주고 돌보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그 고양이 애호가 분들한테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제 반려동물 용품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사료하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약간 타멘탄스랑 좀 약간 비슷한데 내가 이제 여기서 고양이 사료를 사고 또는 반려동물 용품을 사면 그 수익금으로 이제 그 이 조합에서 유기묘 이제 구조 활동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이제 사례로 이제 많이 이제 소개가 이제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고양이 이제 유기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 고객이 내가 어떤 가치의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의 가격을 지불하도록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다양한 이제 혁신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그 용도에 또는 그 장소에 또는 그 시간에 또는 그 방법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거나 또는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냉장고를 동결 방지에 쓰는 알래스카는 그 용도를 이제 바꾸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그리고 또 그 동남아에 가시면 동남아나 또 여기는 중국 또 그런데 세탁기를 이거는 이제 한국에 세탁기를 파시는 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탁기를 그 농민들이 그 채소를 씻는데 쓰는 거예요. 대형 이제 이런 식당에서 쓰니까 이제 그 세탁기를 그 돌리는 거예요. 딱 보고 여기에는 지금은 이제 그 세탁기가 다 세탁기 안에 이제 탈수 기능까지 다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탁기 따로 있고 옆에 탈수통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탈수 기능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채소 씻는 데만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탈수 기능을 빼고 그리고 이제 채소 씻는 용의 세탁기를 따로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품에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지만 사실은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런치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객의 가치가 이제 식사인지 아니면 간식인지 또는 뭐 이제 차 한잔 하는 건지 그 애매한 시간대에 그 가치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는 우리가 예전에는 양초를 뭐 정전이 있거나 이렇게 불을 밝힐 때 양초를 썼다면 이제는 이제 양초를 쓰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요즘 비행기를 타기가 좀 힘든 시국이죠. 안에서도 이제 헤드폰을 주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헤드폰은 음악을 듣기 위한 헤드폰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 소음이 너무 이제 크니까 이 헤드폰의 용도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용도인 거죠. 그리고 그 쓰는 방법을 이제 바꿔서 이제 마케팅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여기 노르스크의 인슐린 주사는 이제 거의 인슐린 주사는 다 이렇게 바뀌었죠. 예전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한국에서는 사실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은 저 사람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주사를 맞고 있으면 100% 마약쟁이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을 맞는 사람이
당이 떨어져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약한다고.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년필 모양으로, 이거는 인슐린 주사, 누가 봐도 인슐린 주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용도를 바꿔서 이제 그 마케팅에 이제 혁신한 사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고객 니즈에 맞춰서 그것들을 계속 이제 바꾼 거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객의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고객의 층이 굉장히 그 다변화되고 있어서, 이제 과거처럼 한 명의 고객을 특정해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객에게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목적이 이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 서비스의 목표는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고객의 대표적인 그 사업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인 거죠. 프랜차이즈는 그 가맹 본점과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 본점 이 프랜차이저 입장에서의 고객은 가맹점인 거죠. 가맹점 사장님이 가맹 본사에 발주를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맹 본점이 가맹점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회사는 요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는 사람은 요 가맹점이 구매를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회사의 목표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되, 이 마케팅을 잘 하게 되면 이 소비자는 이 가맹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될 테니까 결국 이 가맹점이 이 프랜차이즈 본점에 발주를 하도록 만드는 이제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이중 고객이 이제 발생하는 환경들을 많이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거고, 특히 협동조합이나 해적 경제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 여기 이제 싱코어라는 회사는, 여기는 그 기업의 사업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하는 이제 곳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기업이 이 고객을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청구서나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요 이제 이 싱코어라는 회사가 이 회사 대신에 발송 대행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심란지라는 회사는 이제 여기는 어떤 그 고객사가, 여기가 이제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음료수의 다양한 맛을 이제 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음료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음료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이제 향료의 프로토타입만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음료수를 당신이 뭐 파인애플 맛, 뭐 딸기 맛, 어떤 이제 우유의 딸기 맛을 첨가하고 싶어요, 또는 뭐 사이다의 딸기 맛을 첨가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 향료를 쓰시면 됩니다, 이 향료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직접 고객을 상대로 하진 않지만 그 자기가 고객을 삼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그 비즈니스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요즘 뭐 워낙 이제 유명한 이제 사례라 이제 뭐 얘기는 이제 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사회적 경제에서도 기록이나 뭐 이제 아카이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상품을 이제 기획하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팔리지 않는 상품들을 팔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을 이제 확보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자서전을 써요. 자서전을 쓰면 자서전은 지금까지 자서전은 그냥 개인의 만족의 용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자서전을 출간하는 비용은 자서전 저자가 다 내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죠. 자기가 보관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기록 용도로 자서전을 내는데, 이거는 팔리는 상품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한 권 책의 어떤 손익분기점을 내려면 한 500권 이상, 1000권까지 팔면은 이제 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팔 때 그 내가 500권을 목표로 판매를 하겠다. 팔리지 않는 책을. 그러면 그 자서전을 출간하는 사람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를 열고, 그러면 사실 이제 아무리 자서전을 낼 정도면 사회의 저명 인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500명은 넘겠죠. 그래서 실제로 파티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 초대하려는 목적의 파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서전을 냈어요라고 알리는 목적의 파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이 어떤 분이 자서전을 냈고 자서전에 대한 파티를 합니다 라고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거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그 활동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팔리지 않는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카이빙에서 판매를 할 것인지가, 이게 뭐 넷플릭스든 다른 이제 이 플랫폼이든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어떤 이제 기록이나 이런 이제 아카이브를 통해서 거기에 딱 그 용도에 맞는 것을 원하는 고객들이 항상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상품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원하는 상품일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해볼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불 방식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는 그 앞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큰 목적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 저항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마케팅 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 가격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가격에 대한 저항을 없애면 없앨수록 우리가 소비자한테 효과적으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불 시기를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렌탈 서비스나 이제 할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정수기를 구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수기는 다 이제 할부 내지는 렌탈을 하죠.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정수기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정수기는 공짜로 드릴게요. 대신에 정수기는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이니까 매달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관리 받는데 우리가 비용을 이제 받겠습니다. 한 달에 29,900원이에요. 또는 39,900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해서 마치 정수기 값은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비자한테 설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수기를 공짜로 얻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건 아닌데, 따지면 공짜로 받는 게 아닌데 마치 공짜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격 저항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상품 중에 또 핸드폰이죠. 요즘은 공짜 폰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폰은 공짜로 받고 그 이제 높은 요금제를 쓰면서 이제 이제 핸드폰 가격을 이제 회수해가는 방식들을 택했잖아요. 또는 이제 공짜폰이 아니더라도 요 할부를 통해서 뭐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 굉장히 고가의 가전제품인데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고가의 이제 가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냉장고 100만 원짜리 냉장고 사면 한 10년 쓰잖아요. 핸드폰은 뭐 2년 쓰면 이제 바꾸죠. 그게 그런 가격 저항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요소들이 거기 다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지불 수단을 바꿔가지고 가격 저항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현금으로 구매를 이제 하는 것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를 한다 했을 때 훨씬 더 가격 저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구매하는 것보다 10,000포인트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더 이제 쉽게 선뜻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불하기 위해서 성공한 이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성공한 게 이 후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이제 정치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이제 이 공익단체들이 후원 받을 때 신용카드 포인트로 후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용카드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현금처럼 쓸 수도 있지만 잘 이렇게 귀찮아서 잘 이제 써지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연말에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요 이제 공익단체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포인트 있으시면 기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립니다. 이러면 기부금 영수증 받으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포인트도 쓰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불에 대한 저항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바뀜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금으로 쓸 때보다 카드로 쓸 때 훨씬 더 이 구매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게 돼요. 현금 이렇게 계산을 내는 것보다 수단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이제 그 결제를 하잖아요. 버스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내는 것보다 찍을 때 훨씬 더 이 지불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고 택시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제 카카오 택시 타면 아예 지불 행위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지불 수단이 바뀌면 이 지불 저항이 가격에 대한 저항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불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우리가 프린트 할 때 프린터를 사는 게 아니라 잉크를 사면 프린터는 공짜로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그 뭐 이게 프린터 렌탈 비슷하게 해서 이제 뭐 무한 리필 잉크 해서 이제 요 이제 잉크 갈 때만 돈을 내시면 내지는 월 정액으로 돈을 내시면 이제 요 이제 프린터는 그냥 드릴게요 하는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정수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지불 주체를 바꾸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내기 싫어하는 게 주차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차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면 이 주차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그 차주한테 주차비를 받는 것보다 그 차주가 가는 상점한테 주차비를 받는 방식이에요. 상점과 협약을 해서 그 주차장이 없는 상점에 가서 내가 좀 할인된 가격으로 주차비를 매길 테니까 여기 손님한테 주차권을 판매하세요. 이렇게 좀 드리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차주가 주차비를 내지 않고 상점이 이제 주차비를 이제 부담하게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아동 상품들이 이제 이 코 묻은 돈이 무섭다고 이런 이제 아동 상품들이 장난감이든 아동복이든 아동 상품들이 이제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동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거를 돈을 내고 살 때 저항이 큰데 아동은 자기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저항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뭐 좀 이제 그렇지만 앞에서 아이는 떼를 쓰는 거죠. 사달라고. 그래서 이 이제 그 아동 관련된 상품들이 이게 좀 이렇게 뭔가 팔릴 만한 상품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제 이 아동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지불 주체가 아동이 이제 아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판매하는 아동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동복을 구매하는 게 사실은 부모가 주로 구매를 하는데, 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굉장히 고가의 아동복들은 부모가 구매한다기보다는 그 할아버지나 또는 삼촌이나 또는 지인들이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그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직접 사기보다는 누군가한테 선물용으로 줄 때 이 뭔가 이제 가격 저항이 좀 더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런 지불 방식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어떤 혁신 사례로 좀 살펴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정보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잠시 뒤에 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